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비즈니스의 홍성호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분 여러분 모셨는데요. 나르샤의 정경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르샤. 네.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나른다는 그 한국어입니다. 나르샤. 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육룡이 나르샤의 그 나르샤를 한참 고민을 하다가 뜻이 좋은 것 같고 또 한글로 저희가 하고 싶었어서 한글로 나르샤로 했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는 일단 그 서비스를 주로 하고요. 서비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률 서비스, 그러니까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가 아니라 처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셨을 때 쉽게 저희를 이해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그 이머전시 룸에 가셨을 때 이머전시 룸에서 오시면 거기서 트리아지라 그래서 어디로 보내야 될지 거기서 1차 진료를 하잖아요. 네. 1차 진료기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 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네. 때 어디를 가셔야 될지 모를 때 일단 저희가 그 서비스를 해드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드리고 네. 그런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주로는. 한마디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회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네.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들어가고 아주 복잡할 때 그 전에 미리 만나셔서 네. 적은 경비로 네.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갈까요? 네, 저희는 일단 오늘은 좀 딱딱할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 그 비즈니스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네. 그 중요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규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네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규정을 잘 몰라서 엉뚱하게 손해를 보고 당할 때가 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비즈니스 규정 왜 중요합니까? 그 이제 규정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규정을 규제로 항상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규정과 규제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네. 그 규정은 법률을 지키는 그 이상으로 이 규정이 있어야만 그 외부와도 그렇지만 내부와의 그 조직의 신뢰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조직을 구축하던가 아무리 소상공인이라고 하셔도 언젠가는 이 비즈니스가 그 확장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토대로 잘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네. 또 이런 사업일수록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규정을 좀 익히 좀 파악하시면 여러분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비즈니스에 법적인 의무? 네, 일단 법적인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네. 정부와의 관계, 그다음에 고용인과의 관계, 그다음에 소비자의 관계. 그러네요. 네, 이제 정보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다들 다 아시겠지만 사업자 등록이라던가 네. 필요한 면허를 취득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세금을 신고하시다던가 이런 것들인데 일단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거예요. 주에다가 하시는 게 있고 또 그 사업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제 그 기관에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주의 면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시 리밋이라고 하죠. 그 시 리밋 안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시에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알아보셔야 그렇죠.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세금 신고인데요.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그 CPA 그 공인회계사와 연계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CPA 그분들도 전문직이지만 그분들도 그 소상공인,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제가 갖다 준 그 서류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 서류 보관이라던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CPA와 잘 돼야 좋은 그리고 합당한 그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네. 네. 네. 알고 CPA한테 맡기는 거와 모르고 그냥 네.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거고는 네. 큰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CPA한테 완벽하게 이런 거를 그러니까 투명하게 맡겨주셔야지만 이 CPA 그 전문 지식을 통해서 그 최대한의 세금 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맞아요. 서류를 꾸며드리기 때문에 네. 하나가 빠지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네. 전문가가 볼 땐 굉장한 것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네. 그리고 고용법의 경우에는 이제 제일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라던가 근로시간, 그다음에 휴식시간. 요즘에는 휴식시간들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 뭐 유급 병가 네. 그런 것들 뭐 닥터스 노트가 있을 땐 어떻고 그거 없이는 며칠까지 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용인과의 관계이고 그것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품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 매장에 온 소비자의 안전 관리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파시는 그 매장에서 커피의 뚜껑을 꼭 하는 이유 그런 것들 이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체적으로 이 모든 세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록 관리. 요즘에 그러니까 기록 관리라고 하는 것이 기록 관리라고 하면 나 컴퓨터 못 하는데 나 아이클라우드 없는데 이렇게 좀 당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록 관리라고 하는 것이 꼭 컴퓨터로 하시지 않아도 돼요. 컴퓨터로 하면 물론 편한데 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던가 익숙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예전에 쓰는 장부를 네, 쓰셔도 노트에다가. 되는 거고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아 놓으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누구와 나눴던 얘기 기록 그거 누구하고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에 전화를 하셨을 때 문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며칠 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나중에 되면 그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게 자기를 기록. 위해서도 좋고. 네, 그 네. 본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용인과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용인이 한두 명, 뭐 한 명, 두 명이라 하더라도 이게 몇 날, 어느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적어 놓는 것은 나중에 그랬던 것 같아요와 열어보니 제가 기록이 있습니다와는 이게 천지차이가 그러네요. 나거든요. 네. 이렇게 규정을 몰라갖고 엉뚱하게 벌금을 받는다든가 네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그 벌금이나 법적인 처벌 회피하는 거 그런 걸 위해서도 이것 좀 공부 좀 많이 해야겠네요. 규정에 대해서. 네, 일단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이게 법이라는 거나 규정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게 돼요. 예를 그렇죠. 그 쉬운 예로 최저임금은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보 수집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요즘에는 리소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아마 좀 아셔서 그러니까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하시는 그 사업체에 관한 정보는 그래도 부지런히 그 변화하는 거를 계속 따라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몰랐는데요. 이게 이제는 안 익스큐즈가 통하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통합니다. 때문에 네. 네, 본인에 관계된 거는 본인이 스스로 그리고 요즘에 물어볼 때도 많고 상공회의소라던가 아니면 대한부인회도 그렇고 또 중간에 그 지역사회에 그 많은 비영리 단체가 많은 그 소상공인을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픈 비즈니스 많이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주제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정부와 고용인과 소비자의 관계에 있어서 규정을 잘 알아야만 네. 비즈니스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규제 기관이 많아요, 신천지에? 네, 규제 기관이 네. 참 많습니다. 190개 이상이 되고요. 그렇게 190개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실 네. 텐데 이 190개가 제가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190개의 규제 기관이 모두 저의 그 비즈니스를 보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일단 규제 기관이 많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지방자치제가 여기는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 관한 것, 주정부에 관한 것, 카운티에 관한 것, 시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세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190개 굉장히 많게 세금도 느껴지는데요. 따로따로 다 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어디 도시 안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또 시에서도 내셔야 되고 시 그죠. 라이센스도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또 시 밖에 나가면 또 아닌 경우도 있고 예. 아마 주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그 규제 기간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아마 LNI. LNI. 예, LNI가 노동산업부요, 네네, 지정부. 네. 이제 근로자 안전, 네. 뭐
그 L&I 하시면 이거는 무조건 그 고용인을 관한 거, 고용인을 위한 기관으로 생각하시는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서로를 위한 거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고용인을 위하는 것이 그 장기간으로 보면 좋은 그 종업원을 하나 두는 것이 이 사업체에서는 굉장한 이게 자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인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그 L&I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네. 그리고 안전 이게 또 L&I에 보면은 그 사업에 관한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계나 그런 기구가 있다면은 네. 또 그거에 관한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또 그 리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사업체에 따라서 그거는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실용보험을 주는 그 unemployment 받으시는 데 있죠. Employee Security Department. 그게 이제 또 주에 관한 거고요. 그건 이제 그 고용인을 두셨을 때 이분들이 보험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롱텀 케어 또 보험도 들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DOR, 그 세금 관계에 되는 DOR도 있고요. 그 거기서 이제 감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CPA가 있으시면 그 CPA 분들이 전문적으로 다 알아서 해주시지만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CPA한테 어떤 서류를 주느냐는 그렇죠. 저의 책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또한 기록을 확실하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식당이나 그런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헬스 디파트먼트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로서리나 아니면은 주유소 하시는 분들은 담배나 이런 거를 파신다고 하면은 주류통제국 저희 LCB라고 하죠. 네. 거기하고도 연계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똑같은 주류를 판다고 하더라도 또 제가 아까 말씀 또 드렸는데 계속 번복이 되는데 그 시에서 있으면 시에서도 이 주류를 통제를 하고 주에서도 합니다. 그렇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주에서 말하는 규제랑 규정이나 규제나 그다음에 시에서 말하는 게 서로 상극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그 트렌드로 가기 때문에 한쪽을 맞춰주시면 크게 걱정은 없으시지만 그 자세한 거 아주 미세한 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주체와 지금 연계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네. 그 지방자치제에 해당되는 그 기관을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또 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요. 네. 그 법 바뀌는 것도 근데 또 이제 여기 한국 그 미디어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히 이런 거를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활 습관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연초에 올해는 어떤 법이 바뀌나 내 그 사업체에 관계되는 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표시해 두셨다가 컴퓨터 안 쓰시더라도 수첩에라도 적으시던가 아니면 요즘에 전화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전화에라도 그렇게 메모를 해두시는 습관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은 어찌 보면 자기 보호 수단도 되겠죠. 네, 이게 결국은 이게 네. 보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록을 잘 놔두시라고 하는 게 이게 보호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분쟁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고용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즘에 그 고소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고소를 당했다거나 할 때 네. 일단은 당황이 되죠. 그죠. 일단은 당황이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기록을 잘 해놓으셨을 경우에는 나 이거 써놓은 거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기록을 보시면 거의 모든 게 거기 기록에 있다면 변호사가 있다면은 만약에 그걸 변호사한테 주시면 그게 굉장한 무기가 된다고 그렇죠. 제가 무기라고 하면 네. 조금 과장된 표현일 무기죠, 수 있겠는데 뭐. 네. 네, 변호사분들은 그런 걸 원하세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러고 요즘 고용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젊은 세대의 고용인을 많이 고용하셨을 경우에는 이 젊은 세대들은 이 기록 보관이 습관화돼 있습니다. 네. 스크린샷도 기록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별로 다른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메모를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 남겨둬야 되겠는데 그럼 스크린샷으로 아이클라우드에 옮겨두면 그게 기록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 젊은 세대들은 그게 습관이 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를 고용인으로 두셨을 경우에는 본인도 기록을 남겨두셔야 되겠죠. 이게 기록을 남겨둔다는 게 내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게 아날로그 세대이긴 하지만 이제 점차 1세들이 되게 아날로그 세대인데 2세나 3세한테 배울 거 그런 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도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야만 비즈니스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병행을 하시라고 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젊은 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1, 2세대한테 배워야 될 부분이 꼭 있거든요. 이 경험이라는 거를 결코 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쪽을 병행하시면 좋은 이유는 컴퓨터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전원이 없을 경우에, 네트워크가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캘린더 같은 거를 그 전화에만 보관을 하시잖아요. 네. 전화가 만약에 없어졌다거나 부서졌다거나 그죠. 그럴 경우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메모를 하시는 습관 저는 권유를 꼭 드립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병행하시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세대가 네. 같이 모여야 힘이 되듯이 그것도 그렇게 좀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네, 특히 기록 맞아요. 도움이 기록 되죠. 보관에 네.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기록을 잘 하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요한 사항 좀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규정은 규제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네. 규정을 준수하심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보호도 하시고 비즈니스 성장의 첫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본인의 비즈니스를 확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편에는 어떤 주제를 준비하실까요? 다음 편에는 이제 고용법하고 이제 직원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에 좀 대한 더 전략을 디테일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픈 게임 하신 겁니다. 네. 네.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규정에 대해서, 비즈니스 규정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겠고, 또 혹시 이렇게 나르샤의 정경원 대표한테 연락 주셔도 되겠는데, 전화번호도 하나 안내해 주시죠. 네, 전화번호 206-379-7103입니다. 네, 379-7103, 206-379-7103. 이메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이메일 해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하실 때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네. 이메일 주소가 askus.070@gmail.com입니다. 에스카스 우리에게 물어봐라. 네. escas.070@gmail.com으로 문의해 주셔도. 네. 이거 돈 안 받으시죠? 네. 네, 그거까지 돈 안 받습니다. 네. 네. 자, 오늘 5분 비즈니스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 5분 비즈니스 댓글로 얼마든지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해서 아직 서브스크라이브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5 minutes 비즈니스입니다. 5 MINBIZ로 들어오셔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자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로운 편이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르샤의 정경원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